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5회 액세스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액세스는 처음 공부할 때는 헷갈리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출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풀면 풀수록 쉬워지는 게 액세스입니다. 그래서 70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따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대로 푸시면 돼요. 씨앗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웬만하면 이 문제를 읽고 시작하진 않은데 얼떨결에 읽어버렸네요. 자, 씨앗 있고 테이블의 읽고 수량을.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씨앗 있고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를 여는 게 순서죠, 그쵸? 디자인 보기를 열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팝업 창으로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하면요,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서 이거 탭 문서로 바꾸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연습하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탭 문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신기한 거 하나 연습했는데 컨트롤이었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탭 문서에 체크를 하시고, 또 요렇게 탭 문서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옵션에 탭 문서에 체크 확인, 그리고 다시 껐다가 키시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게 탭 문서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씨앗 입구를 더블클릭, 요렇게 나오도록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상의 돋보기 기능을 이용을 하니까 어떤 거를 입력을 했을 때 자꾸만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줌잇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좀 확대한 부분은 그거를 이용을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우리는 무조건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씨앗 입고 테이블의 입고 수량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20이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이거 많이 나왔죠, 그쵸? 입고 수량 필드에 와서 어디에? 기본값에 20이라고 써놓으면요, 그쵸? 새로운 레코드가 기록이 될 때 20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1번 해결. 씨앗명 필드에 와서요, 어떻게 해요?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하고 반드시 입력. 필드 크기가, 우리가 1번 문제는요, 이런 테이블을 열고 이런 필드의 속성들을 어쩌고저쩌고 해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씨앗명이라는 필드에 왔고 우리는 필드 크기가 50으로 되어 있으면 뭘로?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10으로 바꿔주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입력되도록. 얘는요, 필수죠, 필수라는 속성에서 이 필드의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합니까? 아니요가 아니라 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나왔잖아요.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우리가 5회차 기출문제를 풀 때 지금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하고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시오, 지금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죠, 그쵸?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씨앗 입고 테이블이 마무리가 됐으면 끄고요,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라고 하고요, 무조건 저장하시면 돼요. 자, 회원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또 바로 열어서, 그쵸? 어떻게 하래요? 전화번호 필드에 중복된 값이 입력할 수 없도록 인덱스 설정. 전화번호 필드에서 어떤 거요? 인덱스를 설정을 하는데, 뭐요? 중복된 값이 문제에 뭐라고 했어요? 입력될 수 없도록 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중복 가능을 해야 될까요? 중복 불가능. 그러면 인덱스의 설정에 중복 불가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엔터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4. 그 다음에 보면요, 회원 테이블에 이메일 필드 여기네요, 그쵸? 이메일 필드에 at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메일 필드를 선택을 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골뱅이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 골뱅이 별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엔터를 치면요. 보세요. like라는 게 자동으로 붙잖아요. 그렇죠? like를 미리 쓰고 골뱅이 좌우로 별을 붙여 주셔도 되고, 그냥 엣지의 모양이, 골뱅이의 모양이 이메일 주소니까 앞에 아이디가 들어가고 뒤에 도메인이 들어가고 하면 여기 앞뒤로 별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회원 테이블 끝났네요. 회원 테이블 한번 볼까요? 보기를 누르고 저장을 먼저 하고요. 예라고 하고요. 이메일로 와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1, 2, 3, 4, 5, 6, 7, 8만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엔터를 치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골뱅이를 쓰고 쓰세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골뱅이에 또 1, 2, 3을 쓰면 회원 아이디에 고객 아이디 필드, 고객 아이디가 기본 키인가 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에 골뱅이를 좌우로 쓰면 입력이 되겠죠. 그쵸? 자, 디자인 보기로 다시 보고 고객 아이디가 기본 키로 되어 있으니까 입력을 안 한 상태에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입력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는 회원 테이블도 마무리가 됐고요. 닫습니다. 그 다음에 씨앗 테이블을 다시 또 열겠습니다. 씨앗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뭐요? 입력 마스크죠. 그쵸? 씨앗 코드 필드는 A00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와 숫자 4개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이것도 있었는데 컨트롤 2 여기서요. 보세요. 입력 마스크라고 했습니다. 그쵸? 입력 마스크는 내가 필드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제한을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표시할 때 핸드폰 키패드 안에 있는 뭐요? 0, 9, 샵이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그래서 09 샵은 숫자를 표시하는데 0은요 필수라고 했고 9샵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9는 숫자만 쓸 수 있는데 샵은 더하기 빼기도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뭐라고 했나요?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문자. 영문자 한글을 표시하는 거는 대문자 L, 레터라고 했고 얘가 필수라고 했고요. 그쵸? 요거 소문자 L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대문자 L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었죠? 물음표는 영문자 한글을 갖고 오지만 얘는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력 마스크 부분은 대문자 A가 있고 소문자 A가 있는데 이거는 잘 안 쓴다고 했죠? 왜요? 숫자, 문자, 한글을 다 포함해 주니까. 그래서 요걸로 입력 마스크를 입력하는 건 거의 없고 그냥 09샵이나 그 다음에 L이나 아니면 크다, 작다를 기준으로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테고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A0000 문자가 오고 숫자 4자리가 왔어요. 그쵸? 그리고 영문 한 개와 숫자 4개가 반드시라고 했으니까 얘는 필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L0000이 되겠네요. 그쵸? 어디에? 씨앗 코드 필드에 입력 마스크에 우리는 뭐라고 써요? 영문자는 영어와 한글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숫자는 0에서 9까지 숫자만 입력되도록 할 것, 다른 거 없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 마스크에 L, 대문자 L, 대문자 L 0000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기호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무슨 기호로 표시하시오 이런 말 없으니까 그냥 세미콜론 하셔도 되고요. 아마 안 하셔도 되고, 그쵸?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여기에 기호 빼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얘의 빼기를 저장할래, 저장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세미콜론 다음에 저장을 한다는 뭐요? 0을 쓰시고, 저장을 안 한다 라고 하면 1을 쓰거나 안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저장을 한다, 저장 오케이 라고 해서 0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달러로 표시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달러가
달러로 표시를 하면 내가 L0000 쓸 때, L 빼기 0000을 쓸 때 저거를 쓰기 전에 입력하기 전에는 달러 빼기 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내가 문자를 넣고 숫자를 넣으면 거기에 있는 값들이 바뀌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알면 입력 마스크에 대한 문제는 다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한다고 하면 여기 앞에 문자열로 항상 MS, SM 빼기가 들어가게끔 문자열을 넣어줄 때는 이렇게 앞에다가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써주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입력 마스크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L0000만 써주시면 되고요. 끝났으니까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그쵸? 자, 2번은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B2B 납품 파일을 가져와 B2B 납품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새로운 테이블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 파일이니까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 파일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는 바탕화면에 기출문제 5의 압축을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요, DB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 안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찾으시면 되고,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5의 안에 값을 갖고 왔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테이블을 갖고 올 때는 위에 거,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엎어 쓰는 거는 두 번째 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테이블을 갖고 와야 되니까 첫 번째 거 확인. 그 다음에 뭐 별다른 내용은 없죠? 내용을 갖고 오라고 했고, 첫 번째는 열머리 끄림이고, 기본 키는 없음이라고 했으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워크시트 이름 표시. 간혹 이름 있는 범위에서 갖고 오시오 라고 하면 이걸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워크시트 표시로 다음. 그 다음에 첫 행에 열머리 끄 있음 체크 다음. 그 다음에 이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다른 얘기들이 없잖아요. 다음. 그 다음에 기본 키는 없음으로 설정하셔야죠. 왜? 문제. 다음. 그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은 B2B 납품, B2B 납품이라고 써주고, 이것들은 그냥 두세요. 만일의 문제에 데이터를 가져온 뒤 마법사의 테이블을 분석이라고 나와 있으면 체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두고 마침을 누르시면 이것도 그냥 두세요.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B2B 납품이라는 테이블을 갖고 오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요, 또 5점 땄잖아요. 자, 3번은요, 보너스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관계를 맺는 거는 메뉴 어디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라는 메뉴.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메뉴는요, 요거 하나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눌러서, 이 테이블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 뭐야? 주문 테이블이 필요해, 회원 테이블이 필요해, 주문 테이블이 필요해, 씨앗 테이블이 필요해. 씨앗 테이블은 있으니까 주문과 회원 테이블만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테이블 추가를 눌러서 갖고 오거나, 자, 주문 테이블은 요걸로 갖고 오고요. 닫기. 그 다음에요, 회원 테이블은요, 이렇게 해도 돼요. 한 번에 갖고 와도 되고, 회원 테이블을 드래그해서 갖고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요? 그 다음에 짝짓기. 주문 테이블의 아이디가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그러면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가 주문 아이디를 고객 아이디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지금. 고객 아이디랑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연결을 해줬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삼각형을 보라고 했어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체크.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그러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 다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모두 삭제에 언체크겠죠? 만들기. 관계를 맺어주고. 두 개의 관계를 맺는 거는요, 앞에 있는 관계의 체크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문 테이블의 씨앗 코드가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 그러면 여기 씨앗 코드랑 씨앗 코드랑 연결을 하되 어떻게 해요? 체크만 해주면 된다고 했죠? 만들기.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DB 구축 30점을 따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잘못되면요, 뒤에 문제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게 쉽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점을 다 딸 수 있는 점수예요. 아니, 점수를 다 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1번 볼게요.
얘는 저장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씨앗 있고 현황 폼을요, 일단은 열어보세요. 씨앗 있고 현황 폼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딱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얘는 지금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연속 폼으로 들어가 있고, 그쵸? 씨앗명에 얘는 씨앗명이 들어가 있어요. 판매 단가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다음에 총 입고 수량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1번 동그라미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하면 폼을 완성하는 문제 2번에 1번이 15점이잖아요. 그럼 15점 따면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15점 따면 60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수들을 따고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따시는 거예요. 디자인 모드 바꿔서 씨앗 있고 현황의 원본을 확인하려면요, 여기 정사각형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에 보면 씨앗 있고 테이블로 만들었네 라고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2번에 1번, 3번에 1번도 속성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니까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단일 폼이 아니라 뭘로요?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으로 바꿔주고, 본문의 TX 씨앗명과 TX 판매단가 컨트롤에 친절하게 씨앗명과 판매단가 필드를 바운드 시키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게 레이블이라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 씨앗명 그대로 필드명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언바운드 된데 판매단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뭐 되는 거고, 본문 영역의 탭이 다음의 순서대로 정지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이제 한번 볼까요? 저장을 눌러서 폼 보기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3번 문제 보는 겁니다. 탭 키를 누르니까 순서대로 돼 있네. 그쵸? 탭 키를 누르니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에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정지하도록 판매 단가, 입고 단가, 입고 수량, 씨앗명, 씨앗 코드, 입고 일자, 상품, 입고 번호 뒤에서부터 이렇게 정지되도록 조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 차례 이렇게 원래대로 지금 돼 있는 대로 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적고 문제를 그냥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만든 거지. 자, 우리는 문제대로 풉시다. 디자인 보기에서요. 어떤 거? 여기 디자인의 탭 순서에 들어가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여기서요. 이렇게 디자인에 이거 아니지. 자, 디자인에 여기 시프트? 아니 컨트롤 시프트. 자, 여기 속성 시트에 여기 좀 한번 봐주세요. 연습을 또 해야 되니까 또 나중에 수업할 때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저는 윈도우에 있는 이 확대 축소로 다 했는데 화면들이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여기 속성 시트가 아니다. 탭 순서, 여기 있는 탭 순서를 눌러서요 우리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 탭 순서를 눌러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입력한 만든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요, 자동 순서 눌러도 원래 이게 자동인데 원래 제대로 된 문제는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겠죠? 그래서 자동 순서를 딱 누르면 이 순서대로 쌓이게 하는 건데 얘는요, 거꾸로 돼 있네요. 그래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내가 이 필드를 선택을 해서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해서요, 순서를 문제에 나온 대로 입고 단가, 입고 수량, 그 다음에 씨앗명 거꾸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씨앗 코드, 입고 일자, 씨앗 코드, 입고 일자, 상품, 입고 번호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요, 폼 보기를 눌렀을 때 거꾸로 되겠죠? 이렇게. 그럼 뭐 3번 문제도 해결이 되고,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이거는요 보너스 문제죠? 씨앗 입고 현황의 속성을 열어서 여기 어떻게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 구분선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라고 바꿔주시면 되죠. 자, 폼 바닥글 영역에 txt 총 입고 수량, 얘는요 레이블이고요, 얘가 txt 입고 총 입고 수량입니다. 합계가 표시되도록, 입고 수량에 합계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뭘 보여주면 돼요? 입고 수량 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밸류 값들의 합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는 sum
가로 열고 입고 수량 필드명을 그대로 써서 엔터를 치면요 어떻게 해요? 대괄호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얘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이라고 했어요. 아니 방향키 위로 더 확대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수량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필드명을 사용을 했을 때는요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대괄호가 생기고 자동으로 대괄호가 안 생기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XS에 나오는 조건부 서식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용해보니까 편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요? 이번에 1번 15점을 땄잖아요. 그럼 앞에 30점이랑 15점이랑 45점 지금 벌써 딴 거예요. 자, 그 바로 다음에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닫고 저장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짜라라라 띄워놓고 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문제를 풀면 항상 저장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씨앗 있고 현황 폼에서 얘네요. 똑같이 여기에서 뭐 하고 싶냐면 본문 영역에 본문 영역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 영역에 모든 컨트롤의 글꼴이 굵게 밑줄로 뭐 했을 때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경우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은 이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디자인 보기에서 본문 영역을 선택을 해. 왜?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서식에 보시면요 조건부 서식 여기 세 규칙 집어넣습니다. 필드 값이 아니라 식으로 식을 왜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액세스는요 는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는을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엑셀의 조건부 서식은 는으로 항상 시작을 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입고 수량 입고 수량이 필드명이니까 입고 수량이라는 필드에 대괄호를 쳐주는 거예요. 왜? 자동으로 안 생기니까. 그래서 크거나 같다 50 이상이니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에 모든 컨트롤의 글꼴이 굵게 밑줄을 해주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요 적용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5점 딴 거지 뭘. 우리는 10점만 더 따면 되는데. 그래서 얘를 보기를 딱 누르면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애들은 굵게 밑줄이 거져 있으니까 뭐 또 한 문제 푸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더 쉬워요. 3번이요. 씨앗 입고 현황 폼에서 여기에서 뭐 하래요? 여기 총 입고 수량 옆에 이 닫기 버튼을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폼 바닥글 영역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단축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폼이 닫도록 닫기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매크로가 나오면요 훨씬 더 문제 풀기 쉽습니다.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 캡션은 닫기. 문제 2의 입력 이 그림을 보고 참고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얘를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옆에 단추를 하나 다는 거예요. 디자인에 텍스트 상자 말고요 단추에 우리 그 엑셀에서 할 때 그 단추 버튼 있죠? 매크로 할 때. 그래서 이 정도로 비슷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바로 해도 되지만 우리는요 매크로를 만들어서 지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폼 작업을요 폼 닫기로 바로 만드셔도 됩니다. 아니 만들면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이 업무상에서 사용할 때는요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뭐예요? 닫기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지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취소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매크로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매크로를 만드셔야겠죠? 만들기에 매크로. 그러면 매크로 창이 떠요. 메뉴 창이 뜨고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클로즈를 찾아야겠죠?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거? 클로즈 윈도우, 클로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이거 전체가 닫히는 거고요. 클로즈 윈도우라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클로즈 창을 닫을 건데 어떤 거요? 폼이죠, 폼? 어떤 폼? 씨앗 있고 현황 폼이 닫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현재 폼이 닫혀야 되니까 얘의 씨앗 있고 현황이라는 폼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 나머지는 없으니까 이렇게 닫기 매크로를 만들어 주되
매크로의 이름을요, 뭘로 저장한대요? 닫기라는 매크로로. 그래서 닫기라는 매크로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onClick 이벤트예요. 닫기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엑셀이랑 비슷하죠, 그쵸? 매크로를 만들어서 단추 만들고 지정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얘의 컨트롤의 이름이 캡션이 닫기로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의 이름이 cmd 닫기로 표시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컨트롤을 기준으로 기타에는 이름이 있고요, 형식에는 캡션이 있어요. 그럼 캡션은 보여지는 거고, 여기 이름은요, 이 컨트롤의 이름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형식에 와서 뭐라고? 닫기라고 쓰고, 닫기. 기타에 와서요, 뭐라고 쓰면 돼요? cmd 닫기, cmd 닫기, cmb 닫기라고 쓰지 마세요. cmd 커맨드 닫기 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면요, 5점 딴 거예요. 그쵸? 쉽게 5점 따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요, 자, 30점에 25점, 55점 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하면 돼요? 이 보고서만 완성을 해도 3점씩 5점이면 70점 합격이에요. 다른 문제 2번 문제, 4번 문제는 풀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70점 합격이니까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는 항상 다 닫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고서만 뭘로 열어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로 여는 겁니다. 그쵸? 문제를 풀 때는 디자인 보기. 이렇게 열어서 요 모양이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주문 횟수 들어가는 거, 요거 회자 붙이는 거 하나 나왔고, 씨앗 코드 중복되는 거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 그거 하면 되겠고, 날짜 형식 두 개뿐이 못 찾겠네요, 저는요. 그리고 얘는요, 씨앗 코드별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만들어진 거예요. A0077이 A123135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3개 찾았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씨앗글 머리글 영역에서 머리글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고, 맨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씨앗 코드 머리글을 더블 클릭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머리글의 내용이 반복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씨앗 코드가 변경되면 매 구역 전에 페이지도 변경된대요. 그러면 반복 실행 구역을 얘라고 하고, 페이지 바꿈을요, 어떻게 해요? 매 구역 전에 페이지 바꿈이 되도록. 그러면 구역 전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 얘기가요,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하나씩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똑똑 넘기면 하나씩 보여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헷갈리면 문제를 열어놓고요, 그 보기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씨앗 코드 내에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얘는 씨앗 코드를 기준으로 그룹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 정렬 및 그룹, 여기 디자인의 그룹화 및 정렬을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룹하는 씨앗 코드. 그룹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요, 그룹은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뭐? 정렬 추가하는 거. 자, 씨앗 코드 내에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그러면 정렬을 추가하되 그룹 추가하면 안 됩니다.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주문 일자를 오름차순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닫아주면요, 지가 알아서 됐을 거예요. 자, 4번은 본문 영역의 배경색을 교차행, 본문 영역을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경색을 샵 FF로 되어 있는데 교차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메뉴를 못 찾아서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요거에 해당하는 속성만 열면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데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뭐야? 새로운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기출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네? 이런 유형은, 메뉴가 여기 있었지?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딱딱딱 풀 수 있게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죠. 자, 씨앗 코드 바닥글 영역의 마지막 문제네요. 그쵸? 우리는 이 문제만 맞춰도 70점 합격입니다. 씨앗 코드 바닥글 영역의 txt 주문 횟수, 레이블 옆에 있는 얘가 텍스트 상자. 그쵸? 여기에 우리는
컨트롤에는 씨앗 코드별 전체 레코드 수가 표시해. 개수를 세는 거니까 얘는요. 엑셀에서는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 함수였잖아요. 액세스에서는요. 개수를 셀 때는요. 무조건 카운트 별입니다. 카운트 별을 써주시면 돼요. 이번에 여기다 써볼까요? 컨트롤 원본에 컨트롤 F4. 자, 는 카운트 숫자를 셀 때는 액세스에서는요. 무조건 카운트 별이에요. 카운트 별이고 지금 여기에 회자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select from where like ampersand는 액세스랑 비주얼 베이직에서 좌우로 한 칸씩 띄우고 쓴다고 했어요. 엑셀에서는 그냥 붙여서 사용을 했지만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에서는요. 문자를 연결을 할 때 요 ampersand를요. 좌우로 한 칸씩 띄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회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모든 횟수를 센 부분에서 회자가 붙는 거예요. 만일에 표시 얘가 여기에 띄어쓰기가 돼 있다 라고 하면요. 여기에 공백을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4 띄고 회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구분을 하는 부분들은 앞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 너무 쉬워 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3번에 1번이 해결이 됐고요. 자,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자, 3번에 2번이요. 얘는요, 씨앗 정보 찾기 폼에 씨앗 정보 찾기 폼을 열었어요. CMD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얘겠죠? 얘를 클릭을 하면요.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로 표시하는데 이거 띄워준대. 그 다음에요.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 이거는요. 코드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매크로로도 만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자, 보고서를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만들기를 눌러서요. 매크로를 만듭시다. 그럼 맨 먼저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뭐야? 메시지 박스를 띄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 박스 없나? 있네요. 그죠? 메시지 박스에 탭키를 눌렀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표시되어야 되냐면 날짜와 시간이 왔으니까 now라고 쓰면 되겠네요. now 함수가 오고 그 다음에 연결 연산자 써서 뭐 하면 돼요? 한 칸 띄고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라고 써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요. 경고음 종류 얘는요. 얘는 없고 경고음 얘는 없고 제목을요. 없어요. 안 써줘도 돼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제목을요. 잘생긴 이민남 만만세라고 쓰면 여기에 잘생긴 이민남 만만세가 뿅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조금 이따 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는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는 함수니까 는을 일단 한번 써볼까요? 자, 아니면 그냥 요거만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안 나오면 또 해보자고요. 안 쓰는 건가?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오픈 레포트를요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을 쓰되 얘는요 보고서가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죠, 그쵸?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확인을 누르면 두 번째 오픈 레포트에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을 열고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겁니다. 매크로 이름을 저장을 합시다. 뭘로요? 보고서 출력. 저장을 하고요. 자, 얘는 닫고 한번 눌러봅시다. 보고서 출력을 눌렀어요. 나왔네. 그쵸? 오늘 날짜 띄고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타이틀에 제목에 써준 잘생긴 인간 만만세가 나왔잖아요. 됐네요. 그쵸?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요. 다시 볼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얘는 닫고요. 여기 있는 디자인 보기에 가서 보고서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벤트? 온클릭 이벤트. 클릭을 했을 때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또 5점을 딴 거고, 여기에 우리가 점점점 눌러서 점점점이 아니고 얘를 지우고요. 점점점 눌러서 코드 작성기로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쵸? CND 보고서를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now라는 함수를 열어서 연결 연산자 한 칸 띄고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라고 쓰고 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여기 버튼 하는 거는 기본키,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 컴마에서 타이틀 정도가 있으면 여기 잘생긴 이민남 이렇게 쓰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 만든 매크로예요. 메시지 박스 매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거? 오픈 do, 이거는 외워두셔요. docmd 오픈 리포트, 이거 많이 해보셨죠? 그쵸? 컴마.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픈 리포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넣으래요? 한 칸 띄니까 리포트 네임. 그럼 여기다 우리 써주면 되잖아요. 자,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여기에 내가 큰 따옴표를 쓰거나 안 쓰거나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큰 따옴표를 일단 썼어요. 나중에는 이거 나오면 없애고도 한번 해보자고요. 컴마. 그 다음에 얘는요 액티브 뷰 프리뷰 많이 나왔죠, 그쵸? 컴마. 그 다음에 필터 네임 없고 조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요게 끝. 자, 얘네들 없애고 이렇게, 그쵸?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Alt Q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고 이 폼 보기에서 내가 보고서를 딱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가 나오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자, 디자인 보기에서요 점점점을 눌러서 보고서의 이름을 그냥 큰 따옴표 없이 그냥 보고서니까 이렇게 또 바꿔보자고요. Alt Q 저장을 누르고요. 폼 보기를 눌렀어요. 보고서를 눌렀어요. 메시지 박스가 나왔어요. 확인을 눌렀어요. 얘는 리포트 네임에 써줘야 돼요. 디버그를 눌러서 여기에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네요. 된 게 아니라 리포트 이름은요 큰 따옴표로 싸줘야 되는 걸 확인을 하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만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쵸? Alt Q 여기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요 우리가 3번 문제까지 다 풀었잖아요. 나머지는 문제 4번. 문제 4번은요 어떻게 해요? 커리를 작성을 하는 거죠. 커리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나오면 돼요. 여기.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 있고 테이블을 이용하여, 자, 씨앗 있고 테이블을 가지고 커리 디자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 커리를 만드는 거네요. 해당 제품의 입고 정보를 조회하는 씨앗 입고 조회 매개 변수 커리. 우리가 만들 것은요, 씨앗 입고 조회라는 매개 변수 커리를 만드는 거예요. 부가세 필드는 입고 단가의 3만원 이하이면 판매 단가의 10%로 계산을 하고, 그 외에는 판매 단가의 20%로 계산을 해준대요. 입고 일자 필드는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를 하고, 결과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된대요. 자, 그럼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에 우리가 필요한 거 뭐? 씨앗 입고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 뭐요? 입고 일자 필요하고, 필요한 것만 다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입고 일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또 뭐야? 씨앗명 더블 클릭, 순서대로. 입고 수량 더블 클릭, 입고 단가 더블 클릭, 판매 단가 부가세. 판매 단가 부가세는 우리가 만드셔야 되겠네요. 그쵸? 뭘 기준으로? 입고 단가가 3만원 이하야? 라고 하면 판매 단가의 10% 0.1로, 나머지는 판매 단가의 0.2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부가세라는 필드명을 먼저 만들고요. 땡땡 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S에서는요 if를 IIF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입고 단가를 기준으로 대가로 입고 단가 좀 많이 써야 돼서 그냥 대가로를 치고 합시다. 왜? 입고 단가는 필드명이니까. 입고 단가가 작거나 같다. 이하니까 30000이야? 라고 하면요. 그쵸? 얘가 입고 단가를 기준으로 30000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판매 단가의 10%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부가세가. 그러면 판매 단가 참값으로 판매 단가에 곱하기 0.1 이게 참값. 아니면요. 판매 단가에 곱하기 20%가 0.2라고 해주면 되겠죠? IIF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요. 0,2가 됐잖아요. 0.2가 돼야죠. 그쵸?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부가세가 계산이 됩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부가세가 이렇게 뿅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입고 단가에는 원단위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검색할 시한명의 일부에서 금국화 검색할 시한명의 일부가 표시를 안 해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국자를 써가지고 얘네 두 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쵸? 그 전에 우리는 입고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에 통화로 표시를 하고 천 단위 구분식표가 들어가고 부가세는 소수점 첫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거 작업을 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를요 디자인 보기로 얘는요 뭐 클릭 한다고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실행을 해보면서 요 결과로 나오게 만드시면 돼요. 입고 단가랑 판매 단가는요 우리가 일단은 여기 속성에서 하나씩 여기 형식을 통화로 얘도 형식을 통화로 그 다음에 얘는요 형식을 통화로 하되 아까 소수 자릿수가 한 자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자리로 만들고 다시 실행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맞아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시한명의 일부를 쓴다고 했잖아요. 일부만 포함한다 라고 하면요 우리는 뭐 해주면 되냐면 여기 대괄호를 열어서 물음을 주고요 대괄호에 검색할 시한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검색할 시한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마침표 없죠? 닫고요. 이렇게 하면 시한명을 전체를 다 입력을 하면요 그 시한명에 해당하는 값이 검색이 되지만 일부만 포함하다라고 하면 우리 호쌍 쌍호쌍 공식에 는 대신에 라이크, 호쌍 안에 별, 쌍호 안에 별처럼 앞에다가 라이크에 별을 좌우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 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연산자 쓰고 좌우에 별을 달아주시면 자, 내가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매개변수 커리가 나오고 국자를 쓸까요? 국자를 입력했을 때 두 개의 값이 금계국화, 수례국화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우리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위치가 서로 바뀌었죠? 다 풀어놓고 틀리시면 안 돼요. 아까 물음에 뭐가 있었냐면 입고 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입고 일자를 기준으로 이거 한 번 더 깠네. 그쵸? 입고 일자도 필요해요. 입고 일자는 안 갖고 왔잖아요. 그쵸? 입고 일자를 갖고 와서 여기에 정렬에 내림차순 해주고 입고 일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언체크를 하면 내림차순으로 보이겠죠? 국자를 썼을 때 그러면 4,500원, 4만원 똑같이 나오면 이 커리의 이름을 주어진 뭘로? 씨앗 입고 조회 커리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요 1번 문제 맞춘 거예요. 7점 딴 겁니다. 보너스 점수로 7점 더 땄단 말이에요. 그죠? 자, 2번 문제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현황 커리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씨앗 있고 씨앗 주문 테이블이 이거 3개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애들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입고일자는 입고일자의 최대값, 총 입고량은 입고수량의 합계,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의 수량 필드의 합계로 처리하시오.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거 되게 쉬워요. 맨날 쉽다고 그러죠? 커리 디자인을 열어서 필요한 테이블을 갖고 옵시다. 씨앗 입고, 씨앗 주문. 여기서 필요한 거 뭐야? 우리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씨앗명이 필요해. 더블 클릭. 최근 입고 일자. 입고 일자가 필요해. 그쵸? 입고 일자.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해요? 입고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총 입고량은 입고수량의 합계. 입고수량 갖고 왔어.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의 수량. 그쵸?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면 모든 레코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각각의 씨앗명의 하나의 값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근 입고 일자와 입고량 총 주문량. 그래서 여기 있는 같으면 뭐 해준다고요?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길게 나오면 시그마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씨앗명이 같은 애들은 한 번에 묶어줘요. 근데 여기에서 입고 일자는 묶는 방법이 뭘로? 최대값을. 왜? 그냥 최신 입고 일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총 입고량은 입고수량의 합계. 그럼 얘는 묶는 방법을 합계로 바꾸고, 수량은요, 총 주문 테이블 수량 필드의 합계. 얘는 또 합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또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금계국부터, 한연화, 그리고 레코드는 12개, 다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만 틀려요? 여기 위에 있는 필드명의 이름만 틀리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필드의 이름을 더 수정해줘요. 다 풀어놓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디자인 보기에 여기 앞에다가 뭐 쓰면 돼요? 최근 입고 일자라는 필드를 만들고요. 콜론을 넣어주시면 돼요. 는 대신에 점점. 이렇게. 자, 좀 확대를 해서 해볼까요? 입고 수량 앞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총 입고량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총 입고량 땡땡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수량 앞에 필드명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요? 총 주문량. 이렇게 쓰면, 앞에다 쓰면요, 입고 일자, 입고 수량 필드로 계산을 하지만 필드명은 얘네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보기랑 똑같이 나오면 또 7점을 딴 거예요. 그렇죠? 괜찮죠? 그렇죠? 자, 그래서 커리를 저장을 하되 뭘로요? 재고 현황 커리로 저장을 하면요, 또 한 문제 또 풀었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주문 현황 폼에 열어서요, 뭐 하라고 했냐면, txt 수량 컨트롤에, 얘는 레이블이고 수량 밑에 있는 얘가 txt 수량이겠죠. 그쵸? 이 컨트롤에 값 포커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값 포커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이거 우리 엑셀의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txt 수량을 기준으로 표시된 값이 10 이상이면 인기 품종, 10에서 6 이상이면 보통 품종, 나머지는 비인기 품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90점 이상일 때는 수, 80점 이상일 때는 우, 나머지는 가, 이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디자인 보기에서 수량 txt 수량 필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뭐 했을 때 온 클릭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요? 온값 포커스의 점점점의 코드 작성기. 매크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코드 작성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txt 수량의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if txt 컨트롤 이름 수량의 값이 크거나 같다 10 이상이니 then.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 메시지 박스를 열어서요. 메시지 박스를 열어서 뭐라고 써요? 프롬프트는 인기 품종이라고 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컴마 VB yes, VB OK only 확인 버튼이니까 그쵸? 타이틀에는요 뭘 쓰면 돼요? 아까 잘생긴 이미나 만만세 쓴 것처럼 인기도 분석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요게 지금 하나고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수고. 엑셀에서는요 앞에 자변이 왔잖아요. FNB고는 결과가 뭐야 이거지만 XS에서는요 메시지 박스로 결과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else if txt 수량이, 자 여기서는 1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 미만 6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고 하나 갖다 6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에 똑같죠? 뭐야? 보통 품종이라고 쓰시고 컴마 인기도 분석, 그 다음에 else 나머지는 메시지 박스에 뭐라고 쓰면 돼요? 비인기 품종 컴마 인기도 분석, 그 다음에 and if 이렇게 닫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S의 프로시저는요 엑셀의 프로시저랑 조금 이렇게 좀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XS를 또 하고 나면 엑셀의 사용자 정의 함수도 조금 또 풀기가 좀 수월해지는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Alt Q 저장을 하고요. 폰 보기를 눌러서 10 이상 눌러볼까요? 클릭을 하면요 여기 나오죠, 그쵸? 확인 7 보통 아까 그 밑에 3 비인기 품종 이렇게 나오면요 또 4점 딴 거잖아요. 점수도 쉬우니까 4점뿐이 안 주네요, 그쵸?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51분 걸렸네. 좀 더 좋습니다. 제가 녹화하는 시간을 좀 봤어요. 그래서 51분 정도 걸렸는데, 자 크로스텝 커리가 나왔어요. 커리 문제에서 크로스텝 커리를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실행 해보세요. 실행해서 그 결과값들을 보면서 조금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또 몇 번 또 해보시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에 필요한 거 갖고 옵시다. 씨앗, 주문, 회원, 닫기, 속성을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텝 커리를 하라고 했으면 크로스텝을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엑셀의 피벗 테이블처럼 행렬 값 집어넣은 것처럼 얘도요 행렬 순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금 확대를 해볼까? 자 주문 횟수는 주문 아이디 필드를 이용을 할 거고 커리 실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맨 먼저 뭐가 왔나요? 행머리글 Y축 느낌으로 우리는 씨앗명이 왔잖아요. 씨앗명을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크로스텝에 여기에 행머리글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행열 값이 있어야지 실행이 돼요. 그래서 행열 값 정도는 입력을 하시고 실행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X축 느낌으로 미국, 중국, 한국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는요 뭐예요? 원산지겠죠, 그쵸? 씨앗 테이블을 열어보면 됩니다. 근데 원산지로 집어넣고요. 얘를 열머리글 X축 느낌으로. 그 다음에 뭐요? 여기 주문 횟수에 해당하는 값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주문 아이디 필드를 일단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얘를 값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여기 뭐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요 묶는 방법에 우리는 지금 원산지에서 어떤 금계국이라는 거를 수입을 해왔어요, 그쵸? 갖고 왔는데 주문 아이디별로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이렇게 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수를 세야 되니까 얘는요 개수로 하든 일단 두 개 다 해보세요. 합계를 하든. 근데 주문 아이디가 만일에 미남이야. 그러면 얘는 합계가 아니죠. 합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되어 있으면 그 합계값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개수로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해서 이렇게 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계로 해서 또 안 되면요 이상한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개수로 바꿔서 또 해보는 거예요. 실행을 딱 누르면요 지금 미국, 중국, 한국이 나왔고 4, 3 이렇게 나왔죠, 그쵸? 비슷하게 나왔어요. 6, 4. 그런데 우리 필요한 거 뭐예요?
금계국부터 한연화까지 다 나왔는데 여기 앞에 주문 횟수의 합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하나씩이긴 하나씩인데 여기 앞에 합계값을 하나 넣게 했네요. 요렇게는 너무 쉬우니까 여기 하나 문제를 더 집어넣으라고 했네요. 그렇죠? 행머리글로 요거에 해당하는 합계가 더 있다면 중국에서도 갖고 오고 한국에서도 갖고 왔다. 한국이 3이다 라고 하면 여기 주문 횟수가 7로 되게끔 만들어주는 행머리글로 하나 더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문 아이디를 넣고요. 주문 아이디를 한 번 더 갖고 오되 얘를요 행머리글로 바꿔주는 거예요. 행머리글. 그리고 얘는 숫자는 동일하니까 묶는 방법은요 얘를 또 개수로. 그래서 일단 또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43312 앞에 있는 합계값이 또 구해지니까. 그런데 얘의 필드명은요 아까는 겹치죠, 그쵸?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필드명만 주문 횟수라고 써주면 되죠. 주문 횟수 땡땡 엔터.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우리는 주문 횟수 조의 쿼리 이름을 저장을 해주면 되죠. 주문 횟수 조회 엔터.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요 우리가 5회차 기출문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XS의 점수는요 1번 DB 구축은 다 맞추셔야 되고 2번에 1번 폼 완성하는 거, 3번에 1번 보고서 완성하는 거, 그리고 2번에 2번, 3번에 2번 문제 정도는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두 문제 더 맞추거나 그 부분에서 점수를 못 땄다 라고 하면 커리를 가지고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해서 가시면 조금 수월하게 70점을 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2달 만에 기출문제 5회차 문제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방학 동안에는 조금 열심히 영상들을 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방학 때 공부하시고 방학 때 자격증 다 따시기 바랍니다. 6회차도 벌써 준비해 놨어요. 어제 타이핑은 다 마쳤고 영상만 빨리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다른 친구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또 댓글들이 많이 남기면 저도 또 재밌고 또 즐거운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